자수함 속의 비밀. 내 엄마는 너를 사랑하지 않았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5살이 된 박선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손주들과 함께 살고 있지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숨겨왔던 아주 오래된 비밀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낡은 자수함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50년 동안 다락방 깊숙한 곳에 보관해뒀던 것이지요. 이 자수함 안에는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와 자수 작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13살 되던 해에 발견한 것인데 그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평생 저에게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내 엄마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너를 버리고 편하게 죽었지. 아버지는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자란 저는 점점 어머니의 따뜻했던 기억들을 잃어갔습니다. 정말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그런데 이 자수함 속 편지를 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었는지를요. 오늘은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소녀가 거짓말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실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했던 시절. 1968년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때 8살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기와집이 아니라 초가집이었지만 어머니가 계셨기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지요. 어머니 김순자는 그 지역에서 유명한 자수 장인이셨습니다. 손끝에서 꽃과 나비가 살아 움직이듯 피어났거든요. 동네 혼수품 주문이 밀려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어머니 곁에 앉아 자수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선이야, 바늘 하나에도 정성을 담아야 한단다. 마음을 담으면 그게 다 보이는 거야.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수를 놓으시다가 가끔 기침을 하셨지요. 처음에는 감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침이 점점 심해지고 어느 날부터는 손수건에 피가 묻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양조장에서 일하셨습니다. 돈은 많이 못 버셨지만 성실한 분이셨지요. 그때만 해도 저희는 가난했지만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저녁마다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잠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폐병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결핵이라고 하면 온 동네가 두려워하던 병이었지요. 어머니는 점점 야위어 가셨고 저는 무서웠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실까 봐요. 그해 겨울,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요. 장례식 날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말없이 술만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는 어머니의 유품들을 급하게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적어지셨고 술을 더 많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지요. 선이야, 내 엄마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우리를 버리고 편하게 가버렸잖아.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따뜻하셨던 어머니를 어떻게 이기적이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매일같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엄마가 정말 너를 사랑했다면 살려고 더 노력했을 거야. 근데 포기했잖아. 넌 그런 엄마를 닮지 마라. 저는 어렸습니다. 겨우 8살이었지요. 매일같이 듣는 아버지의 말에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행복했던 기억들이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양조장에서 해고당하셨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일을 제대로 못하신다는 이유였지요. 그 후로 집안 형편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는 낮에는 일거리를 찾아다니시고 밤에는 술을 드시며 도박을 하셨습니다. 저는 학교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집안일을 해야 했거든요. 9살 여자아이가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청소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는 집에서 일을 했지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안쓰럽게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는 않으셨어요. 그 시절에는 남의 집 일에 함부로 나서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점점 세상에서 혼자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아버지 말씀이 맞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머니의 따뜻했던 목소리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4년이 흘러 저는 12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상태는 더 나빠지셨습니다. 술과 도박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거든요. 어머니가 만드셨던 자수 작품들도 모두 팔아치우셨습니다. 제가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지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내 엄마가 병원비를 그렇게 많이 썼으니까 이 꼴이 난 거야. 아버지는 화를 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제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김씨 아저씨가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사채업자였지요. 아버지와 한참을 이야기하시더니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며칠 후 이웃집 박할머니가 몰래 저를 부르셨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와 친하셨던 분이었지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이야, 내 아버지가 너를 김씨 아들한테 시집 보내려고 한단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씨 아들은 40살이 넘은 남자였거든요.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빚 대신 널 주기로 했대. 보름 후에 혼례를 올린다고 하더구나.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12살 여자아이가 40살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니요. 도망가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척도 없었고 어머니 가족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으니까요. 그런데 박할머니가 다시 한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셨지요. 선이야, 내 엄마가 뭔가를 남겨뒀다는 얘기를 들었단다. 자수함. 내 엄마가 내가 크면 주려고 숨겨둔 게 있다고 했어. 할머니의 말씀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뭔가를 남기셨다고요? 그게 정말일까요? 혹시 아버지의 말이 거짓이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버지가 장에 가셨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부엌 찬장, 방 장롱, 아버지 방까지 모두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어두운 공간이었지요. 구석에 쌓여있는 낡은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래된 이불 밑에서 작은 나무함이 보였습니다. 자수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그 자수함이었지요. 손을 떨며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자수 작품 3점과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편지 한 장과 돈이 나왔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의 둥근 글씨체가 보였거든요. 손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선이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내 곁에 없겠구나. 선이야, 엄마는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단다. 내가 태어난 날이 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 엄마가 아프다는 걸 알았을 때 제일 걱정된 게 너였어. 엄마 없이 넌 어떻게 살까? 그래서 준비했단다. 밤마다 자수를 놓으며 돈을 모았어. 병원비를 아껴서 내 미래를 위해 남겨뒀단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원래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술이 문제란다.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변할 수도 있어. 만약 내가 힘들거든 이 돈을 가지고 서울로 가렴. 명동에 이모 정희가 있어. 양장점을 한다고 들었단다. 이모가 너를 도와줄 거야.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어. 절대 혼자가 아니란다. 사랑해, 우리 선이야.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저를 생각하셨던 거예요. 봉투 안에는 돈과 함께 서울 명동 주소가 적힌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대표작인 자수 손수건 3장이 곱게 개어져 있었지요. 모란꽃과 나비가 수놓아진 아름다운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취하신 상태였지요. 저는 편지와 돈을 치마 속에 꼭꼭 숨겼습니다. 아버지가 발견하시면 모두 빼앗기실 게 뻔했으니까요. 선이야, 보름 후면 내가 시집가는 날이다. 준비해라.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든 서울로 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박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모든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편지도 보여드렸지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내 엄마 순자가 정말 훌륭한 분이었구나. 선이야, 도망가야 한다. 지금 당장. 할머니는 당신 돈을 보태서 기차표를 사주셨습니다. 그날 밤 안동역에서 출발하는 야간 열차표였지요. 저는 할머니께 몇 번이고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아이고, 우리 선이. 그냥 행복하게만 살아라. 그게 내 엄마가 원하시는 거란다. 밤 11시, 저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주무시고 계셨지요. 마지막으로 어머니 사진을 한번 보고 나왔습니다. 박할머니가 역까지 배웅해 주셨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제 평생 처음 타보는 기차였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안동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가슴 한편이 뜨거웠습니다. 저는 자유를 향해 가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글씨가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함께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안동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도시였지요. 저는 겁이 났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주소를 꺼내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줌마, 명동이 어디예요? 학생, 명동은 여기서 한참 가야 해. 버스 타고 가야지. 친절한 아주머니가 버스 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 타보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높은 건물들이 지나갔습니다. 안동에서는 본 적 없는 풍경이었지요. 명동에 내려서 다시 사람들에게 물어 양장점을 찾아갔습니다. 2시간을 헤맸습니다. 드디어 찾았을 때 저는 너무 지쳐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
혹시 김정희 사장님 계세요? 안에 계시던 여자분이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지요.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넌 누구니? 김정희가 나인데. 저는 순자 언니 딸 선이에요. 그 순간 이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모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셨습니다. 순자 언니가 딸이 있었구나. 아이고, 우리 선이. 이모는 저를 안방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편지를 보여드렸더니 이모가 더 크게 우셨습니다. 그날 저는 이모한테서 진짜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니는 결혼하고 연락이 끊겼어. 내 아버지가 우리 집안을 싫어하셔서. 하지만 언니는 널 낳고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몰라. 마지막 편지에 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그때 너무 예뻤단다. 이모는 저를 딸처럼 키워주셨습니다. 양장 기술을 가르쳐 주셨고 학교도 다시 다닐 수 있게 해주셨지요.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22이 되었습니다. 양장 기술을 익혀 이모를 도왔고 학교도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경식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모 가게 단골 손님이셨던 분의 아드님이었지요. 선생님은 제가 만든 자수 손수건을 보고 감탄하셨습니다. 이건 예술입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결혼했습니다. 새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머니 이야기를 자주 들려줬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요. 나중에 저희는 춘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남편이 학교 선생님으로 발령을 받으셨거든요. 이곳에서 작은 자수 공방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 배운 기술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지요.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떠났습니다. 48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너무나 그립지만 행복했던 기억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세 자녀와 6 손주가 제 곁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처럼 조용히 준비하고 묵묵히 지켜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75살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요. 그 사랑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제 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이 자수함은 이제 제 딸에게 줄 겁니다. 그 안에는 제가 쓴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세대를 이어 흐르는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때로는 오래된 자수함 속에, 때로는 따뜻한 한마디 속에 숨어 있지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